어쩌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이 살 집도 모자란데 중국인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1, 2년 된 일이 아닙니다. 최근 4년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현격히 늘어난 것을 명확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밝힌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16년 대비 4년간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중국인 소유의 토지 면적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동기간 무려 120%나 늘어난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투자한 땅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즉 한국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경기도를 넘어 지방까지 퍼진 지 오래인데요. 중국인들이 매입한 토지가 대부분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러면서 공시지가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고 집값도 서울 못지않게 오르게 된 것이죠. 당연히 실거주 용도가 아닙니다. 33%가 소유자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투기를 위한 매매였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한 서민들이 경기도로 많이 나간 상황에 이제는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 혹은 평생 월세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 더욱 기막힌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20대 중국인 유학생은 국내 유학비자로 한국으로 와서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수도권에 빌라를 구입한 그는 학생 비자 신분이기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법망을 피해 2년 넘게 월세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죠. 30대 한 중국인은 단기 비자를 받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아파트를 3채나 샀습니다. 모두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는 200여만 원. 단기 비자 역시 한국에서 사업과 투자 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뻔뻔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더러 월세까지 받는 중국인들,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애초에 매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법망이 허술하다 보니 호주나 캐나다, 미국의 주요 도심의 땅을 싹쓸이하던 중국은 한국의 주택에까지 검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 전문가들은 이를 K부동산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풍이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가 딱히 없을 뿐더러 한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투기 용도의 부동산 구매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행 중이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있거든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지 오래인데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20% 더 내도록 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했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별다른 규제가 없을 뿐더러 부동산 매입 시 한국인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중국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단순히 기한제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억울할 정도인데요. 이를 겨냥해 한 국회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의 땅 투기는 비단 서울과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의 땅 투기 타깃이 되던 제주는 최근 36%에 이르는 비율이 외지인 소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43%에 해당하는 면적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60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주거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결 더 위험해 보입니다. 천혜의 환경을 지닌 제주도가 중국으로 인해 난개발된다면 도저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중국인들의 투기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 부동산 시장이 거품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가 거품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스톡홀름, 뮌헨, 밴쿠버, 시드니, 런던, 홍콩, 암스테르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캐나다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수준입니다.
중국 부자들의 이민 1순위 국가로 꼽는 캐나다는 사실 19세기 서부 철도 건설 시기부터 중국 이민이 시작된 곳인데요. 특히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부유층 홍콩인들이 대거 이주했죠.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의 욕심은 실거주 수요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캐나다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오면서 밴쿠버의 집값은 월 평균 30%씩 올랐는데요. 문제는 중국 부자들이 집을 서너 채 산 후 그냥 비워두는 경우였습니다. 2018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내 비거주자 부동산이 7.6%나 되는데요. 실제로 도심에 거주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이 집을 살 수 없어 외곽으로 쫓겨나는 마당에 빈집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도심 내 중국인 소유 아파트의 3분의 1이 투자용으로 비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절박해진 캐나다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이른바 패닉 바잉을 하게 되고 이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평균 집값을 40%나 추월한 어마무시한 가격이었죠. 화들짝 놀란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20%의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 15%의 비거주자 투기세까지 붙이고요. 안타깝게도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중국계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밴쿠버의 차이나타운 부근에서 시작된 투기 광풍은 점점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등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렇다 보니 캐나다에서 중국인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에게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물으라면 100이면 100, 중국인이라 답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 의한 기밀 절도 행위가 캐나다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국 사이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 국장인 데이비드 비뉴는 중국에 의한 기밀 절도 행위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수년간 바이오, 의약품, 인공지능, 해양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스파이 활동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 경고했죠. 양국 관계는 2018년 캐나다가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자국 내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는 보복 조치를 가했으며 캐나다산 까놀라유 수입을 중단하기까지 했죠. 뿔이 난 캐나다는 세계 무역기구에 이를 제소하며 국제적 무역 분쟁으로 불씨를 당겼고요. 양국의 까칠한 대립의 뒷배경에는 중국이 망쳐버린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도 한몫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수많은 나라가 중국의 경제, 문화 침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이 있는 데다 동북공정 등 호시탐탐 우리 고유 문화유산을 삼키려 기회를 엿보는 중국의 만행을 볼 때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요즘인데요. 하루빨리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마음 놓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